대8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룹, 빌보드 핫백까지 섭렵한 그룹, 릴보이마저 춤추게 만드는 그룹, 그건 바로 뉴진스입니다. 뉴진스 어두어 소속 걸그룹으로 22년 7월에 데뷔를 알렸죠. 그리고 그들은 데뷔와 동시에 그냥 뭐 다 씹어 먹습니다. 차트 물론이거니와 앨범 판매량 역시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죠. 특히 하이포인 진짜 하도 들어서 약간 물리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갓데뷔한 팀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어서 발매한 싱글 D로 OMG도 어마무시한 인기를 얻었죠. 전 처음에 어텐션 듣고서 뉴진스보다도 이 노래들을 만든 작곡가가 더 궁금했어요. 어텐션에 담겨있는 음악적 색채감을 아이돌판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한번 찾아봤더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바나 소속 프로듀서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전 왠지 모르게 이들 작업물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찢어지는 사운드를 불허하는 저한텐 XX 음악은 너무 부담스러웠고 250은 솔직히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바나 소속 아티스트들이 하나만 오지게 파는 쌉고수들이란 걸요. 그러나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상업성과 거리가 멉니다. 당장 김심야만 봐도 그렇고 이전 소속 아티스트인 이센스, 글렌체크도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하진 않았죠. 오늘 소개할 250과 프랭크, 이 두 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 이 두 사람이 뉴진스 프로듀서진에 참여했던 걸 미리 알았더라면 선입견을 갖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걸 해야 하는 팀에게 자기 음악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이도저도 아닌 작업물이 나올 거라면서요. 근데 결과물이 나왔을 땐 역시 프로는 다르단 걸 보여줬습니다. 뉴진스의 푸릇푸릇한 이미지에 아재들의 트렌디한 감각을 더해서 기존의 걸그룹들과 차별화된 완전 새로운 스타일을 구축했죠. 그럼 이런 감각을 지닌 프랭크와 250, 그들은 어떤 음악을 해왔길래 이런 감각을 보일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프랭크는 XXX의 프로듀서입니다. 그가 신에 처음 이름을 알린 건 이센스의 슬립 타잇을 프로듀싱하고 부터입니다. 이후엔 FX의 Forest 리믹스와 컴백 전시회의 전시 음악 작업에도 프랭크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죠. 참고로 후술할 250도 이 전시회와 리믹스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어도어 대표 미니진 씨가 SM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했는데 이 작업들을 셋이 같이 진행하면서 프랭크와 250과 연이 닿은 것 같네요. 그리고 프랭크가 이런 작업을 거친 뒤 팀 XXX로서의 첫 작업물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넌 처음 봤을 때부터 막연히 뜨거웠어. 너 같은 우리 자식을 보면 너희가 버켓 무지티에 늘어진 벨 패션 메뉴와 프랭크가 지향하는 음악성은 이 앨범에 다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스에서 훅으로 가야 한다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구성, 예측 불허한 변칙적인 사운드, 그러면서도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앨범의 흐름. 이처럼 프랭크는 정립되지 않은 음악을 하지만 그 결과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격적인 랩으로 비트에 힘을 실어주는 김심야의 활약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프랭크의 진가를 미리 알아본 건 국내가 아닌 해외였습니다. 그가 작곡한 백조는 프랑스 레코드 컬렉션 편집 앨범 2017에 아시아 곡으로는 유일하게 수록되는데요. 또 애플뮤직 라디오와 메종 키친의 핫스트림에서도 그의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피치포크와 빌보드에서도 그의 음악을 주목했고요. 한편 프랭크는 정규 앨범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첫 번째 정규에선 기존에 보여줬던 날카로운 느낌을 그대로 이어갔다면 두 번째 정규에선 여전히 변화무쌍하고 변칙적이지만 전작에 비해선 절제된 프로덕션을 내세웠죠. Better than the last bitch I passed is a man you are. 결국까지 남은 건 절대 안 건네줘. 네 쓸데없는 소리 미러 proof. Bitch I knew you want the guap. Hold up I knew you need the swap. 나 알지 why you bitches want the. 그는 이렇게 힙합 프로듀싱 쪽으론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드러냈는데요. 반면 뉴진스 음악에서는 그런 면을 숨기면서도 트랩비트와 신스 사운드의 절묘한 조합으로 듣는 재미를 더욱 가미시킨 것 같아요. 역시 기본기와 내공이 빵빵한 사람들은 작정하고 대중적인 사운드를 만들려고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한편 뉴진스의 또 다른 메인 프로듀서 250, 전 250을 처음 봤을 때 되게 클래시컬한 음악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근데 알고 보니 뽕짝 전문가였죠. 그는 원래 힙합을 통해 음악을 접했지만 30대에 들어서 뽕짝에 눈을 떠가지고 현재 뽕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됐죠. 이런 250이 이태원에서 DJ 하던 시절에 사람들한테 문바톤을 틀어줬을 때 다들 되게 좋아했대요. 이때 문바톤이 국내에선 생소한 장르였는데도 말이죠. 이에 250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마냥 즐겁게 들어줄 거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고속도로에서 함께 들어온 뽕짝을 장르의 한 카테고리로 묶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또 이 당시에 홍대병 기질이 있어서 남들이 안 들을 법한 뽕짝 음악을 일부러 엄청나게 찾아 들었대요. 하지만 250은 그저 남들과 다르고 싶었을 뿐 뽕짝이 완전히 심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앨범 작업할 때 뽕짝을 그냥 사운드 소스로만 사용했지 장르로서의 온전한 뽕짝은 자신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었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에서 나왔던 게 스프링이었습니다. 가령 스프링 같은 곡으로만 채워서 정글 발매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EDM 모음집이지 뽕짝 앨범은 아니게 됩니다. 뽕짝의 대명사 이 박사의 음성을 앨범 곳곳에 샘플링해서 그 느낌을 살리려고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진정한 뽕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선 250은 일명 뽕캠프를 홀로 떠납니다. 그렇게 독립된 공간에서 음악을 만든 결과 뱅버스, 로얄블루, 이창이란 걸출한 트랙들을 내놓았죠. 와, 근데 전 이 음악 들으면서 뽕짝이 이렇게 미학적인 장르였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리듬으로 인한 흥겨움도 생기는 동시에 신디사이저가 주는 슬픔의 정서가 복합적인 감정으로 다가왔죠. 청자가 이런 디테일한 감정선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이 그의 정규작이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뉴진스 앨범에서는 이런 뽕기를 아예 배제했죠. 자신이 원래 잘하던 문바톤, 일렉트로닉, 그리고 저지클럽 같은 사람 들끓게 하는 장르들로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면서도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250은 이미 K-POP 아티스트들과 여러 차례 같이 작업한 경험이 있죠. 게다가 이센스, 김신영 같은 래퍼들의 곡들을 손수 프로듀싱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는 250이 그저 대단하게만 느껴집니다. 프랭크와 250의 공통점이 있다면 선로를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데 그게 사운드적으로 엄청 신선하면서 단번에 귀를 사로잡는 힘이 있단 겁니다. 그리고 이번 뉴진스 사례처럼 대중들의 입맛에 맞춰서 아예 색다른 느낌을 낼 수도 있고요. 이런 그들의 능력으로 밀어봤을 때 그들이 건물주가 되는 날까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돌아오죠.